제18기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해 통일시대 준비를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뉴저지 지역 공립학교에서 학교 급식에 한식이 포함됩니다. 미국인 10명 중 2명만이 트럼프의 세제 개혁으로 삶이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중단 위기의 오바마케어 저소득층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이 2년 연장됐습니다. 앞으로 공항에서 휴대폰보다 큰 전자기기는 모두 검색대 위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18기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덕영 수석 부의장은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된 현 상황에 미주지역 위원들의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출범식을 갖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어제 저녁 뉴욕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진행된 출범식에는 새롭게 위촉된 평통위원들과 뉴욕 뉴저지 한인단체장, 김기환 뉴욕 총영사 등 총 180여 명이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민주평통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출범식에는 김덕용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참석해 위원들에게 위촉장과 임명장을 전달하고 한반도 평화와 재해동포의 역할이라는 주제에 강연을 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에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는 국가가 미국인 만큼 이곳 뉴욕협의회가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와 또 정부 그리고 모든 언론을 상대로 한반도의 이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쟁 없는 한반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18기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장을 맡게 된 박동주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수고한 17기 평통위원들과 정재관 회장에게 감사드리며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재 한반도 정세를 위해 힘을 모으는 동포사회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통일은 평화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2017년 10월 17일 제18기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의 출범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주 회장은 임원 선임 보고 및 사업 추진 계획 발표를 통해 앞으로 2년간의 임기 동안 성공적인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18기 뉴욕 협의회가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 지역 공립학교에서 학교 급식을 통해 한식을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학생은 물론 학부모까지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급식업체는 앞으로 300여 개 학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저지 올드타판에 위치한 노던밸리 리저널 고등학교. 수업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학생들이 식당으로 몰려들고 김치와 떡볶이, 순두부찌개 등 한국 음식을 맛봅니다. 미 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는 뉴저지 공립학교 급식 메뉴에 한식이 정식 포함된 것을 알리고 학생들이 한식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식 급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가 생각보다 많이 팔려서 또 정식으로 이게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식은 한 50개에서 이제 100개 학교로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서 한식이 이제 정식으로 공급됩니다. 교내 식당은 한식이 익숙한 한인 학생뿐만 아니라 타인종 학생들로 가득 붐빕니다. 한국 음식이 낯설만도 한데 맛있게 먹으며 이야기의 꽃을 피웁니다. 기분이 되게 좋아. 왜냐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미국 사니까 학교에서 한국 음식 안 주잖아. 왜냐면 좀 이상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이거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한국 음식 먹여줘서 되게 기분 좋고요. It was something that I tried before. It's not out anymore. It was like meat and stuff. I don't know what it's called, but I really like that. 뉴저지 100여 개 학군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 폼토니안의 마크 비도비치 대표는 여러 번의 한식 급식 시범 행사를 통해 한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급식 메뉴에 불고기, 잡채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이 정식 메뉴로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폼토니안 급식 업체는 현재 미 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로부터 한식 조리법을 배우는 중이며 학생들 입맛에 맞게 조정하여 내년까지 300여 개 학군서 한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한식 급식 행사에는 방송 프로그램 촬영차 학교에 들른 가수 브라이언과 솔비가
학생들에게 직접 급식을 나눠주는 이벤트도 진행되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안 부자 감세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미국인 10명 중 단 2명만이 세제 개혁으로 삶이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성인 남녀 1,010명을 상대로 전화통화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31%,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응답은 37%로 나왔습니다.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는 답변이 35%, 경제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답변은 31%로 역시 소폭이지만 부정적 견해가 더 높았습니다. 특히 38%는 법인세를 줄이는 것 때문에 연방 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적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22%,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31%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2에서 15일 실시됐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한편 이번 세제 개혁안에 대해 트럼프는 최근 한 연설에서 미국 근로자의 임금을 올릴 것이라고 강조하며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많은 일을 이루어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내년에 치러질 연방 하원 의원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CNN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7%,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51%로 조사됐습니다. 공화당 지지자 중 88%는 공화당에 투표하겠다고 대답했고 민주당 지지자 중 민주당에 투표하겠다고 한 사람은 98%로 파악됐습니다. 공화당 지지자지만 다음 선거에서는 공화당에 표를 주지 않겠다는 사람이 민주당보다 많았습니다. 또 다른 최근의 설문조사 하원 선거 조사에서는 공화당 지지율이 33%, 민주당 지지율이 40%로 집계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퍼블릭 팔리시 폴링이 지난달에 실시한 지지율 조사에서는 공화당은 37%, 민주당은 48%로 나타났습니다. NBC 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달 실시한 공동조사에서도 공화당은 42%, 민주당은 48%로 모두 공화당이 열세를 보였습니다. 정치 분석 매체 리얼 클리어 팔리틱스의 이날 하원 선거 정당별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이 47%로 공화당 38%를 9%포인트 앞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취임 6개월 70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는 등 하락하면서 공화당에 대한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 하원의원 선거는 내년 11월 6일 실시됩니다. 소셜 번호는 해킹 등으로 도용됐어도 새로운 번호로 바꿀 수 없습니다. 최근 연방정부는 보안이 강화된 새 신분 등록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일 미 은퇴자협회는 월스트리트저널을 인용해 최근 발생한 에큐팩스 해킹 사건을 들어 연방정부 차원에서 새 신분 등록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회원들에게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소셜 번호는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경제활동뿐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을 하는데 광범위하게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최근 소셜 번호 도용이나 해킹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소셜 시큐리티 번호 제도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에 이용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결함을 가진 시스템이고 번호가 도용되면 피해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단점도 지적됐습니다. 롭 조이스 백악관 사이버 보안 코디네이터는 최근 연방정부가 소셜 번호를 대체할 더욱 안전한 시스템을 찾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새 시스템은 암호 열쇠나 난수 문자열 조합을 혼합한 형태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내년 4월 부터는 메디케어 카드에서도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사라지고 대신 이용자 고유 번호가 사용됩니다. 중단 위기의 오바마케어 저소득층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이 2년 연장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년 연장 합의는 지지한다면서도 오바마케어 폐지의 뜻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17일 연방상원보건위원회는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 지급을 2년 연장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건강보험사에 제공하는 저소득층 보조금은 오바마 케어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무력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금이 중단된다면 전국적으로 보험료가 20에서 30%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날 상원은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을 2019년까지 유지하기로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대신 타주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한시적이지만 저소득층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이 의회 승인이 아닌 오바마 전 행정부의 자의적 편성이라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이번 합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도 단기적인 해결책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공 여행객들은 공항 도착 시간에 더 여유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폰보다 큰 전자기기는 모두 검색 대위를 통과해야 하고 보안 인터뷰도 실시됩니다. 17일 벌티모어 워싱턴 셔근 마셜 국제공항에서 처음으로 기내 보안 검색 강화 조처가 시행됐습니다. 모든 탑승객들은 노트북 외 태블릿, 중형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이리더, 게임 콘솔 등을 전부 검색 대위 바구니에 꺼내놓고 검색대를 통과한 후 항공기 탑승이 가능했습니다. 이전에는 기내 반입용 가방 안에서 랩탑 컴퓨터만 꺼내면 나머지 전자기기는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전자기기를 통한 테러 위협 가능성이 커지자 검색 강화 조처를 도입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보안검색 요원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는 대로 미국 내 모든 공항에서 강화된 검색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연방항공청 보안 책임자는 검색 대위 바구니에 모든 전자기기를 올려놓고 검색을 받는 것이 가방을 풀어 헤쳐 전수조사를 받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모든 전자기기를 다 꺼내놓다 보면 검색 바구니 개수가 7, 8개까지 늘어날 수 있고 시간도 오래 걸려 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이 전보다 더 빨라진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항공청은 이와는 별도로 오는 26일부터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 승객들에게 방문 목적과 현지 체류 주소 등 보안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범죄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으며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욕주가 범죄 피해자 보상을 정신적, 재정 피해로 확대했습니다. 올해 뉴욕주세 예산안에는 범죄 피해자 보상 규정 개정안이 포함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체적 피해를 당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보상 규정이 정신적 충격 피해자에게도 해당됩니다. 개정안은 17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혐오 범죄, 강도 위협, 괴롭힘 등의 범죄를 당해도 반드시 신체적 피해를 당해야만 주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과거 규정을 개정안에서는 신체적 피해 조건을 폐지시키고 정신상 상담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엔 최대 3만 달러까지 범죄로 인한 저축 재정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규정으로는 소득 손실만 보상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소득을 넘어 보유하고 있던 재정까지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이나 종업원 상해보험 등의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보험이나 기타 다른 지원이 없을 경우에만 피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주민 보호에 나섰습니다. 악덕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저소득층 세입자 법률 지원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뉴욕시가 세입자 지원실의 아울리치 활동 강화를 위해 1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새 법률 지원 서비스 팀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고 15명으로 구성된 법률 지원 서비스 팀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 세입자 권리 및 각종 불편 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에게는 실제 법률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기 위해 일부러 수도나 전기 시설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악덕 집주인에 대한 대응책과 대처하는 요령을 교육합니다. 피해를 당한 세입자들이 311에 전화하기 전에 먼저 시정부가 찾아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집주인들에 대해 세입자들을 대신해 시정부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저소득층 퇴거 위기 세입자들에 대한 주택법원 법률 지원을 실시해왔지만 6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실제 서비스를 받는 세입자의 비율은 1%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지원 예산이 6,200만 달러로 늘어나면서 수혜 비율도 27%로 증가했습니다. 시정부는 향후 5년간 총 40만 명의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산불이 수그러들고 있는 가운데 LA 인근에서 또다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 당국은 오늘 오전 4시쯤 LA 인근 패사디나와 아케디아 그리고 알타데나를 가로지르는 마운트 윌슨에 산불이 발생해 오후 5시까지 30에이커가 불에 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마운트 윌슨 천문대가 위치해 관계자들과 방문객들이 대피했으며 인근 등산로 일부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한편 당국은 화재 현장에는 500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투입된 상태며 현재까지 진화율은 10%에 그치고 있어 피해 지역은 600에이커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의 유지아를 발굴하기 위한 음악 경연대회가 해외 최초로 LA에서 개최됩니다. 엔터테인먼트사 유스타 미디어는 오는 20일 LA 한인타운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에서 미국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주 지역 싱어송라이터를 발굴하기 위한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미주 본선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주 본선은 예선을 통해 선발된 8팀이 자작곡으로 경연을 벌이게 되며 선발된 한 팀은 다음 달 18일 한국에서 열리는 제28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경연에는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대상 출신인 김영우 유재하 동문회장과 정지찬 유재하 음악장학회 이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이며 가수 하동균의 축하 공연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2017년도 지멘스 수학과학기술 경시대회 지역 예선 준결승에 뉴욕과 뉴저지 한인고교생 11명이 진출했습니다. 올해는 전국에서 1,860명이 지원해 491명이 준결승에 진출했으며 이 중 한인 학생은 모두 41명이 선발됐습니다. 한국에서도 2명이 준결승 후보에 올랐습니다. 준결승 진출자들은 오는 11월 지역 예선 결승을 거쳐 전국 결선에 오르게 됩니다. 한국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 네이처 리퍼블릭이 뉴욕에서 100만 달러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실크 의류 판매 업체인 로열 실크는 연방 뉴욕 남부지법에 네이처 리퍼블릭이 자체 웹사이트와 아마존닷컴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로열 실크라는 이름은 이미 상표권이 등록된 것으로 이를 통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존의 제2본사를 유치하기 위한 각 도시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5만 개 이상의 일자리와 9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뉴저지는 70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뉴욕시 정부도 재산세 최대 10억 달러와 아마존 직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존은 내년 초 최종 입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13일 오후 4시 30분쯤 러커스 뉴 브론스윅 캠퍼스 매틀러홀 기숙사에 괴한이 침입해 한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학생이 강력히 저항하자 범인은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마른 체격의 대학생으로 추정되는 백인 남성을 용의자로 수배했습니다. 또한 재학생들에게 성폭행 사건 발생 사실을 알리고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권센터 등 전국의 이민단체들은 오늘 워싱턴 DC에서 반이민 정책을 규탄하고 올바른 이민 정책의 실행을 촉구하는 이민자 연합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 주최 4350주년 개천절 기념 행사가 지난 월요일 개최됐습니다. 행사에는 뉴욕의 주요 정치인과 동포단체 대표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고 쾌적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높고 푸른 화창한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